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난 왜 운이 살아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 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요. 오늘은 나의 기운이 좋아지고 돈과 운, 성공을 부르는 풍수 도구에 대해서 이정재 저자의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자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찾는 손꼽히는 사조 명리학자이자 유튜브 채널 올바른 길의 운영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상담하면서 이들에게는 풍수학적으로, 사조 명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과 학문 이론을 토대로 성공과 번영, 행복의 법칙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는데요. 저자 역시 이 이론들을 통해 수많은 부를 쌓았고 이를 따라서 행한 많은 사람들도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그럼 그가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풍수 도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반드시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이뤄낸 정주영 회장은 번영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이 해져서 바꿔가면서까지 오래도록 신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삼성을 일궈낸 이병철 회장은 어떨까요? 이분 또한 항상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을 고집했다고 해요. 이분 역시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 도구 있으신가요? 가족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물건들을 꼭 신경 써보세요. 하나 선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방법으로 관리해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까지 하는 일마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있을 겁니다. 먼저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갑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먼저 지갑 속 반드시 넣어둬야 하는 것부터 알아보자면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내 지갑이나 가족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요.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 보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꼭 넣어두도록 하세요.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탓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약간의 현금은 지갑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풍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지 마세요.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있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반대로 몇백만 원짜리라도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두 번째는 신발입니다.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꼭 구분하셔야 해요. 앞에서 말한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의 낡은 구두이라는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요? 이들의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도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했다고 해요.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현재 성장 일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합니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꿔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벨트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남자분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입은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의 아저씨들 말이죠. 온 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에티켓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압니다. 하여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옷 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요. 그러니 혹시 남편의 벨트가 너무 오래돼 계속 풀리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운이 쑥쑥 살아나게 됩니다.
운을 살려내는 풍수 도구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 도구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풍수 도구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내 몸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에서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꼭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목걸이가 숨골을 덮어서는 안 되고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천 또는 실로 꼬인 모양의 목걸이 줄을 착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굵은 줄을, 몸이 거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느다란 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목걸이라면 웬만해서 해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은목걸이의 경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귀걸이를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귀걸이는 본인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겠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는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가느다랗고 작은 것으로 조금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역시 금이면 아주 좋고 은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귀걸이를 해서 염증이 생긴다던가 고통이 생긴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물운을 만드는 귀를 상하기에 스스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많이 하더라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하는데요. 아마 보통 약지를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는 서양의 전통이고 수상학에서는 약지는 결합과 화합을 의미해 약지에 금반지를 끼우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자,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세요. 아마 다른 손가락은 모두 하나씩 펴지겠지만 약지는 절대 하나만은 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손의 근육이 모두 약지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지를 손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을 살아나게 하는 풍수도구 정리해보자면 남성의 경우 지갑, 신발, 벨트, 여성의 경우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 도구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번영과 행복,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운명이 있다면 부자의 사주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다고 해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건 노력이 부족해서도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도 아닌 운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솥 용도를 모른다면 밥을 지을 수 없을 것이고 숟가락의 용도를 모른다면 손으로 밥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운을 이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고 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하며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사주만으로는 인생이 있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후천운입니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럼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늘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클 테니까요. 실제로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의 운이 트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해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고,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죠.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고,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쉬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한자 그대로를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고,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휴,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거,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죠.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부터 나오죠. 몸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하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되고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떤 손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요? 그건 바로 나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 모여 성체가 만들어지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3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 있고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 즉 부자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죠. 혹시 지금까지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사조학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저자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인데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으셔야 해요.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의미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죠.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러니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연지기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화하는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해요.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야.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꼭 믿으세요.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에서는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정재 저자의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와 함께했습니다. 선천운이 아닌 후천운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저자의 전체적인 뜻 캐치하셨죠? 책에는 후천운을 기르는 생활습관과 마음가짐, 신념들이 알차게 정리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엄청 실용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엌에는 무엇을 두면 안 되고 무엇을 둬야 운이 확 트이는지, 현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풍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지니는 물건, 옷 색깔 등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있고 명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자세히 있어서 저는 참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의 운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계기로 부자의 사주로 만들어가는 운명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